안녕하세요, 얼리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실이 호텔급 화장실로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집을 인테리어해도 이 집은 안 예뻐, 신축 아파트를 가도 이 화장실은 안 예뻐, 이런 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는 이 5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타일입니다. 요즘 어떤 타일이 유행일까요? 이런 타일이 유행일까요? 이런 타일? 이런 타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쁜가요? 요즘 타일 트렌드는요, 스페인, 이탈리아, 세계적인 트렌드가 우리나라 트렌드와 동일합니다. 대형 타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작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 매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고 바닥과 벽 타일이 색깔이 다름으로써 이질감 있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형 타일 같은 경우에는 벽과 바닥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매지 색깔도 좀 맞추면은 굉장히 색감이 통일되면서도 넓어 보이는 공간이 탄생을 합니다. 당연히 작은 타일 있는 것보다 큰 타일 있는 게 어수선해 보이는 거 적고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화장실 형태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가 대형 타일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0에 600에서 요즘은 600에 1200도 많이 쓰고, 또 박판 타일로 한 판을 그냥 붙여버리는 좀 트렌드가 있어요. 이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될 만한 게 유지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일이 활용 정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실리콘이 포인트예요. 타일마다 그 색깔에 맞는 조색 실리콘을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지 또한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일 컬러에 맞는, 톤앤먼에 맞는 실리콘을 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이 예쁘세요? 이 화장실이 예쁘세요? 당연히 이렇게 조색된 실리콘을 사용한 화장실이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이런 세세하지만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명 사용 어떻게 하시죠? 이런 조명 예쁜가요? 아니면 이런 조명은 어떠세요? 이런 조명보다는요, 이런 형식의 조명이 훨씬 더 화장실을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말인즉슨 화장실이 그렇게 쨍하고 밝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간접으로 조명 효과를 다채롭게 제어를 해보고 주둥을 여러 가지 효과로 주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장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거기다가도 LED 바를 넣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자, 대부분 여기다가 T5를 넣거든요. 거울장 같은 경우에도 T5를 넣었을 때 T5 사이즈가 300, 600, 1200 이런 식으로 3단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벽면에서부터 끝까지 이으려면 LED 바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전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T5를 사용하는데, 조명이 끊겨서 그늘져 보이는 부분이 공간을 아름답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LED 바를 사용하면 공간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LED 바를 사용하고 또 간접 조명들로 공간을 구성을 한다면 훨씬 더 세련된 화장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기입니다. 도기는 메이크업 쓰는 게 확실히 좋아요. AS 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기는 좋은 제품을 쓰길 바라는데요. 변기는 원피스가 있고 투피스가 있습니다. 원피스는 물통이 자체적으로 내려가서 하나의 일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투피스는 뒤에 있는 물통과 변기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투피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은 끝에 보이는 부분이 옛날처럼 지저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다 깔끔하게 치마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원피스냐 투피스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피스는 이 라인조차도 없으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투피스는 아무래도 물을 위에서 한번 땅 때려주니까 물 수압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그 실용적인 부분을 원하신다면 투피스를 쓰시는 게 좋고, 디자인을 원하시면 원피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면대도 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전체 수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예산이나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있으시다면 선택사항이니까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면대는요, 도기 세면대가 있고 타일 세면대가 있고, 도기가 안에 있으면서 타일로 커스터마이징 된 세면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면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금액대는요, 확실히 기본 도기보다는 타일 세면대가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 강면을 쳐서 딴다는 걸 졸리컷이라고 현장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졸리컷 하나 따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금속으로 공간도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사악합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타일로 세면대로 할지 도기 세면대로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기 세면대가 좋은 장점이 있어요. 타일 세면대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이 되긴 하지만 팝업이 없어요. 팝업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담가놓고 사용하기에는 도기 세면대가 더 실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냐 실용성이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겉에 표면은 타일로 하고 내부는 도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욕조는 타일 욕조와 PVC, 아크릴 욕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타일 욕조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적을 쌓고 타일을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디자인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물을 받는 담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물이 금방 차가워져요. 뜨거운 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일이 좀 날카롭잖아요. 중간에 레진 시공 잘하고 졸리를 잘 따서 깔끔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나만의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공간을 만들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공간이 너무너무 넓고 큰 공간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커스터마이징한 욕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크릴 욕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맞게끔 처음부터 금형이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웠을 때 더 편안합니다. 타일이 아무리 몸에 맞춰서 등받이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써본 결과 아크릴 욕조가 등받이가 더 편안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수전과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요즘은 코너 선반 있죠. 이런 게 있으면 눈에 거슬려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호텔에도요, 이런 코너 선반보다는 매립을 시켜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요즘 저희가 많이 하는 금속 형태로 만들어서 보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너 선반만 깔끔하게 세팅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전이 매립 수전과 노출 수전이 있거든요. 매립 수전의 장점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하이엔드, 즉 고급이다 하는 데는 대부분 매립 수전이에요. 골프장에는 클럽하우스나 고급 공간들 가보면 다 매립 수전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하이엔드 쪽, 고급에선 사랑받는 게 매립 수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죠. 하지만 무조건 매립 수전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립 수전 하려면 그 안에 하드웨어를 매립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를 매립하고 위에다가 수전을 돌려 끼는 형식인데 나중에 교체를 했을 때 부속이 없거나 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일을 또 뜯어내야 돼요. 아름다운 공간을 원하면 매립 수전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용적이고 바로바로 교체하는 수전을 원한다면 노출 수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재밌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액세서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건거리만 하나 보자고요. 이런 수건거리가 예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쁘세요? 시공 방식을 수건거리를 두 개를 넣음으로써 완전히 다른 수건거리로 변신을 시켜버렸죠. 이렇게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어떤 고민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천장 공사가 될 수 있어요. 천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렉스판을 썼어요. PVC 보드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걸 기본 천장 목공에다가 쭉쭉쭉쭉 붙였어요. 당연히 예쁘지는 않죠. 하지만 예전에는 마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제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돔천장, 그리고 평천장, 그 다음에 PVC 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PVC 천장의 장점은 우수한 내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PVC 천장의 이런 깔끔함과 고급스러움과 합리적인 가격은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천장에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아파트 화장실이 층고가 안 나와요. 타일 위에다가 이 PVC 천장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놓는 형식으로 시공을 해야 돼요. 유격이 7cm나 됩니다. 천장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3cm라도 더 넓히고 싶다면 PVC 천장보다는 이노솔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로 사용한다든지 이게 공간을 훨씬 더 높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루기상 걸고 그 위에 석고 치고 합판 치고 도장을 하든 이노솔을 붙이든 미러솔을 붙이든 이런 형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노솔이나 미러솔 이런 것들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공간을 표현할 때 거울이란 게 공간을 확장시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같은 타일의 패턴을 가지고 블랙 미러솔, 골드 미러솔, 은색 미러솔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런 형식으로 천장에다 미러솔 시공하면 이 화장실의 공간을 극대화시켜서 넓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PVC 천장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층고를 더 높이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나는 뭔가 유니크하고 세련되면서도 남들이 갖지 못한 화장실처럼 우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미러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화장실을 예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